선풍기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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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이 밖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 볼륨 좀 더 높여야 되겠는데. 너무 이게 최대 높인 거 아이가? 힘드실 것 같은데. 됐어. 에코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에코는 끝부터 돼. 네, 네. 중간에 게 에코야. 예. 됐어. 오늘 제가 그 5월 30일부터 뭐 무기한으로 투쟁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이 53일째인가요? 54일째인가? 53일째? 예. 53일. 야, 참. 근데 이 50여일 동안 이 투쟁하면서 제가 이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뭐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그래서 오늘도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예. 자, 오늘은 뉴스를 가짜뉴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말이죠. 이 가짜뉴스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실 텐데 가짜뉴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서울에 지방에 계신 분들 우리 서울의 서초구 거기 서희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분이 나이도 얼마 안 돼요. 23세. 그죠? 2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니까 교대 졸업하시고 임용고시를 졸업한 해나 아마 그 다음에 바로 되셔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연이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는 우리가 추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살아있는 자들 일부 이 문제 인사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 카페 있잖아요. 마음 카페에 희한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은 이 선생님이 학부모의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자살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이 21일이죠. 18일 오후부터. 근데 또 이런 글이 왔어요. 올라왔는데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다. 이제 이게 딱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래서 이게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삼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뉴스를 뉴스가 아니죠 이거. 이 소식을 이 소문을 김어준이가 퍼날랐어요. 김어준이 알죠? 김어준 머리도 없을까고 수염하지 않는 사람, 면도하지 않는 김어준이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튜브로 퍼날랐어요. 그러니까 이 김어준 유튜브 보는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참,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김어준 말을 믿다니. 그래서 이게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잘 보시면은 그리고 조화가 막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조화가 지금 방금 제가 나오면서 YTN을 보니까 YTN에 지금 이 주요 뉴스로 그 초등학교 앞에 어떤 그 조문 오는 분들 또는 조화 배달되는 거 이런 걸 YTN이 크게 보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KBS 앞에 이렇게 조화가 많이 왔는데 YTN은 보도 안 하죠. 그죠? 왜? YTN도 민노총 애들이 꽉 잡고 있거든.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오늘 또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 맘카페에 그 글 올렸던 사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맘카페니까 뭐 여성들도 있겠지만 혹시 김어준이가 올렸나? 나 처음에 그런 의심을 해봤거든요. 근데 김어준은 아니었어요. 어떤 여성이 오늘 국회에 한기호 의원을 찾아와가지고 이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한기호 의원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성이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봐달라고 했대요.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되는 일인가? 당신은 재미삼아서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막 퍼날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저 김어준 유튜브 보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성향을 보면. 그죠? 막 퍼날랐겠지. 이거 봐라 이거 국민의힘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에 뭐 손자 손녀가 있는데 걔들을 뭐 좀 이 교사가 지도하려고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교사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괴담을 만드는 거죠. 괴담을 만드는 겁니다. 딱 걸린 거지 요번에. 자, 그런데 이 김어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어준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거는 유튜브 방송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보면 말하는 걸 보세요. 이 가짜 뉴스가 살포된 데 대해서 이게 오늘 10시 기사니까 방송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한다고 하면서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다시 정정한다. 이 건은 추가 취재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거 보세요. 똑같아요. 김희철이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해. 이 자들의 속성이 이거 김희철 사장 똑같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추가 취재해서 정보가 취합되면 알려드리겠다. 뭘 추가 취재해? 다 팩트가 드러났는데 그 이상한 여성이 지금 거짓말 올린 거 아니야? 그걸 김어준이 당신은 그걸 그대로 옮겨서 소문을 옮겨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했잖아. 그럼 당신은 수사받아야 돼. 뭘 추가 취재해? 아, 김어준 지긋지긋하다. 김어준 정말 지구를 떠나라. 아, 정말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일단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내가 가짜뉴스였다고 사과를 해야지. 잘못했다고 사죄하지는 않고 추가 취재해서 뭐 방송을 하겠다? 추가 취재할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그 글 쓴 사람이 거짓말 올렸다고 오늘 한기호 의원한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이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뭘 추가 취재해? 이 김어준 면도나 해. 면도. 이발소 갈 돈이 없나? 이발소 가서 머리도 좀 깎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 김어준 씨는 말이죠. 이 기사에 보면 오늘 기사를 보면 이게 데일리안인가요?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옛날 그 딴지일보부터 그죠? 딴지일보가 원래 한 20년 됐잖아요. 하여튼 이 아저씨가 10여 년 전부터 이 기사 내용입니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 음모론자입니다. 음모론자. 음모론자. 모든 사건이 터지면 그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다. 음모론. 이런 사람 말 믿고 이 생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세월호 고의 침몰설. 뭐 잠수함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가지고 세월호 밑을 때려가지고 이 배가 넘어졌다는 둥. 미군 잠수함이 와가지고 때렸다는 둥. 이야 정말 제가 바다 분야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는 미군 핵 잠수함이 못 옵니다. 미군 핵 잠수함이 너무 커가지고 서해 바다는 조수간만차가 크잖아요. 잠수정은 올 수 있겠지. 북한 잠수정 이런 건 올 수 있겠지. 한 몇 명 타는 이런 거 잠수정은 올 수 있겠지. 그 큰 핵 잠수함이 왜 서해 바다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잠수함이 뭐 멀리까지 이렇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군은 주력이 육군하고 공군입니다. 해군은 주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김어준 씨 공부 좀 해. 공부 좀. 아주 무식해 사람이. 어? 이스라엘이 왜 공군이 주력인지 아세요? 6.1 전쟁, 저 이집트하고 전쟁하면서 저기 위에 레바논 뭐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면서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군력이 먼저 때려야만 육군이 그 다음에 땡크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 현재 취재 가서 들은 그 장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뭐 이집트군이든 이스라엘군은 딱 전쟁이 붙으면은 하늘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한 100대 있으면은 이집트나 다른 아랍 나라 비행기는 10대도 못 있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군은 비행기가 내리면은 기름 빨리 넣고 조종사 바꾸고 빨리빨리 돌린대요. 이거를. 이게 기술이래요. 기술. 근데 이집트군하고 전쟁할 때 이집트군은 비행기가 뭐 이스라엘군에 거의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한 뭐 밖에 안 돼가지고 공중전에서 그냥 초장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아주 주력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해군은 주력이 아니야. 해군은 무슨 이스라엘 잠수함이 한반도 서해까지 와서 무슨 작전을 합니까? 하여튼 이런 대도 안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음모론을 퍼뜨리면 그것도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빨리 사법 조치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저 글 쓴 여성이 놀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지금 한기호 의원 방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막 계속 이어졌다면 김어준이가 계속 더 음모론을 퍼뜨렸겠지. 야, 김어준 씨 정말 지구를 떠나라. 공해다 공해. 김어준 유튜브 보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음모론자 말을 믿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벌리는 거짓말 제조기 김어준. 거짓말 제조기. 이 김어준이가 문재인 정부 때 TBS 있었잖아요. 지금 TBS 방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곧지 폭망하게 생겼어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저걸 안 해줘가지고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나간 방송사는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왜 폭망하느냐? 거짓말을 하니까.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리니까. 지금 우리 회사 주진우, 제가 아까 저 라디오 뉴스 뭐 저기 감독한다고 갔더니 주진우 지금 앉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그러니까 주진우나 이런 애들이 지나가면 그 회사는 폭망합니다. 폭망해. 네? 주진우, 김어준, 네? 뭐 김용민, 뭐 최경영, 참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 제가 주진우 씨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참 정말 KBS가 이렇게 어떻게 폭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가짜뉴스, 이게 보십시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괴담이 유포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맘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 맘카페가 유익한 정보도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일종의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카드라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돌아가지고 김어준이나 주진우 이런 애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 믿고 그냥 저게 맞는 모양이야 해서 절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정말 귀가 그렇게 얇아서 어떻게 사세요? 귀가 그렇게 얇아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귀가 얇은가?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사기죄, 무고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고 저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거. 귀가 얇아. 아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어준, 그리고 이 여성, 이거 단죄해야 되겠죠, 강력하게. 한기호 의원님, 절대 봐주지 말고 사법 처리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기를 교묘하게 만들어내잖아. 지금
돌아가신 분 참 우리가 명복을 빌지만 우리가 그분 돌아가신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너무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인 사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일이니까.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이걸 또 시시콜콜하게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본인이나 고인이나 또 고인의 유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너무 이런 건 있잖아요. 개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버시잖아, 프라이버시. 유족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 프라이버시는 좀 존중해주고. 제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 있을 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이 없어서 제가 시내에 가서 뭐 밥 먹고 유학생들하고 뭐 좀 떠들고 놀다가 집으로 오는데, 기숙사로 오는데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거기 제가 있던 기숙사 옆에 사우나라고 있었습니다. 사우나. 영국에서 사우나는 성매매하는 곳입니다. 사우나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사우나.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 사우나 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아주 검은 거울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뭐 그렇게 이제 가본 사람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경찰차가 있더라고요, 밤에. 제가 그래도 직업이 기자지 않습니까? 제가 딱 경찰차를 보는 순간 제가 여기 무슨 사건이 났다. 뭐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경찰들이 막 무전을 하고 막 하더니 저는 그 바로 옆에 기숙사라서 그냥 조금 보다가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BBC 뉴스를 보니까 거기 화면을 찍어가지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내용이 보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거기서 성매수자였던 영국 노동당의 아주 고위 간부가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성매매, 사우나 이런 이야기 일절 없고 영국 노동당의 모 씨가 어제 웨일즈 카디프에서 숨졌는데 그 다음 기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한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아주 좋게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같았으면은 한국 같아서 난리가 나. 그냥 예를 들자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매매하는 곳에서 죽었다 이러면 난리가 났을 텐데 기사를 그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희한하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를 처리하는 뭔가 나름대로의 전통과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인에 대한 배려나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그 사람이 가서 성매매하는 거 그 사람 자유 아닙니까? 영국은 성매매가 합법이든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성매매하는 거는 개인의 일이잖아요. 프라이버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해요. 그 죽은 사실만 보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실만 보도하고 생전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뭐 영국 정치계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이었지만 참 놀랐습니다. 그 기사 보도를 보고. 그래서 영국은 보수 신문이 더 타임스고 좌파 신문이 더 가디언입니다. 우파 신문이 더 타임스, 좌파 신문은 더 가디언인데 제가 그래서 다 신문을 다 사봤어요. 양쪽 다. 약간 중립적인 게 더 인디펜던트라고 있어요. 다 보니까 기사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분이 뭐 생전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영국 정치에 큰 공로가 있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뭐 사우나에서 성매매에다 주고 때리는 거 안 써요. 우리 언론도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 자성해야 될 때가 됐어요. 너무 시시콜콜하게 다 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뭐 아주 옐로우성으로 쓰는 건 또 다른 페이퍼들이 있어요. 이제 황색 잡지들. 그런 데서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황색 잡지가 그런 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일간지에서 다 그런 게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 상황이 특별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괴담이 유포되고 확인되지 않은 걸 김어준 같은 이런 음모론자들이 퍼나르고 이게 좀 오늘 확인이 많이 안 되었다면 분명히 일간지에서 섞였죠 또. 그죠? 뭐 찾아오 다니고 막 그 인근 동네에 삼성 국회의원 누구 있어요? 눈을 불안하면서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게 커지고. 참,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한국이. 언론이 보도의 자율성은 강조하는 반면에 책임성은 잘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5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저기 어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하는 짓을 언론이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 게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MBC의 그 김장겸 전 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MBC 민노총 세력이 쫓아낸 사람이죠. 멀쩡하게 임기 남아있는. MBC는 김장겸, KBS는 고대영. 여기도 이사들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사들 일부는 도망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김장겸 사장을 쫓아냈죠. 쫓아내고 뭐 정상화위원회인가 만들어서 직원들 19명에게 해고하고, 앞에 그 최승호 전 사장. 아이고, 이 김장겸 사장이 요즘 토론회에서,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MBC, YTN 노영 방송들이 편파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는데, 이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과 확산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대로라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을 뛰어넘는 극한의 조작, 편파, 왜곡 보도를 접할 것이라는 우려와 예상도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김장겸 사장님하고 한 번씩 뭐 식사도 하고 만나서 좀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되게 이분이 좀 남자다워요. 시원시원해요. 사람이 이렇게 구질구질하네요. 남자가 딱 만나보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확실해요, 선이.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막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좌파 세력에서. 그럼 진짜 잘 안 먹히죠. 왜냐하면 이 국민들께서 2008년 광우병 사태에 학습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것들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IAEA가 그 레포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IAEA를 거부하고 새로운 기구 만들자고. IAEA가 유엔 산하 기구인 줄 모르나 봐요. 진짜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참.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 괴담이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번 좀 엎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딸들 집회하는 곳이나 저기 뭐 촛불행동 집회하는 거, 제가 우연히 아까 유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그 뭐 촛불행동 집회가 있어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윤석열 퇴진 이런 걸 들고 흔들더라고요. 대통령 뽑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벌써 퇴진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내심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깔려 있고, 건수 하나 생기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하겠다는 요 속내 아닌가 싶어요. 그럼 말라고 저 선거했냐고. 대통령 선거 왜 했냐고. 응?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왜 하느냐면요,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이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권력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부림 잘해서 잡는 놈이 임자다, 이겁니다. 칼부림 잘해서 권력 잡는 게 장땡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 총석이 바뀔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때로는 막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안 뽑으니까. 투표를 해서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늙은 수사자가 어떻게 운명을 맞이합니까? 젊은 수사자 몇 마리 와서 물어 죽여버려요, 늙은 수사자를. 그럼 늙은 수사자는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죽어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시면은 아프리카 케냐에 아주 인기 많았던 그 제일 두목 수사자가 있었는데, 걔가 결국은 젊은 수사자 3마리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물려 죽을 때 저항하지 않고 죽었대요. 그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 짐승의 세계에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센 놈이 장땡인 거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센 놈이 장땡이가 아니고 정확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뽑힌 지도자들은 약간 좀 우리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멍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력들 중에 야 우리 괜히 싸워가지고 서로 총 맞으면 안 되니까 제일 좀 떨어지는 애를 그냥 지도자로 내세우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게 인민위원회예요. 인민위원회. 어? 선거를 통해서 뽑으면은 좀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선거의 장점이고 소위 말해서 짐승이 아닌 인간이 인류가 문명화된 인류가 만인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고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수천 년 인류가 지도자를 뽑으면서 맨날 칼로 싸움하고 사람 많이 죽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선거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승복을 못해? 그럼 저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그런 나라로 좀 가세요. 어? 그런 나라로. 그런 나라 가서 살아라고. 왜 이 투표해가지고 지도자 뽑는 나라에서 살면서 왜 그걸 선거에 승복하지를 못하냐고. 그러면서 지금 뽑힌 지 지금 1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넘었습니까? 5월달이니까, 그죠? 어? 아직 3년 반 넘게 남았네. 근데 퇴진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어? 그럼 뭐 어떤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발견되고도 아닌데. 우리 김인철 사형제는 이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퇴진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김장겸 MBC 전 사장님이 지금 뭐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해서 지금 KBS, MBC, YTN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일본의 처리수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패널이 한 30여 차례 출연했는데 안전하다고 주장한 전문가는 4명밖에 안 된대요. 4명. 이게 편파 왜곡이지. 대표적인 편파 왜곡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사능이라는 게 여러분 방사능이 눈에 보입니까? 세슘이 눈에 보이냐고요. 제가 세슘을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봤는 줄 아세요? 초극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봤어요. 그거를. 세슘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린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초극 현미경으로 봐야 세슘 하나가 보입니다. 입자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기가 좋지. 그거 오면은 큰일 난대.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괴담 만들기가 딱 좋은 소재인 거죠. KBS, MBC, YTN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팩트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나 퍼뜨리고 불안감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수산시장, 횟집 다 망하게 생겼잖아 지금.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를. 그래서 김장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금요일날 뮤직뱅크 하는 날이라서 연예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아이돌. 그래서 아이돌 지금 직접 보기 위해서 온 팬들이 지금 난립니다.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참 저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KBS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되면 그 생각을 해요. 이 덥고 추울 때도 아유 내가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막 기다리게 하는데 보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면 될 텐데. 오늘 김장겸 사장님이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민노총 세력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들의 철옹성도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KBS 정상화에 앞장섰던 이영풍 기자의 해고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김장겸 사장님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의 초조감을 감지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초조했으면 저를 해고시키려고 해고 통지를 날리겠습니까? 반복되지만 노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어떤 방법과 형태로 돌려드릴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KBS는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이영풍 기자를 해고했다. MBC의 경우도 민노총 노조하다 벼락 출세한 최성우가 2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9명이나 해고한 바 있다. 아이고야 참.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당시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의 배후에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방송장 정상화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민주당 언론 장악 문건을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청와대가 그걸 왜 몰라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 공영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정권 잡고 나서 정권 잡기 전에는 특별 다수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야 추천 이사들이 합의해서 자기들이 그때는 야당이었으니까. 근데 여당 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닫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뽑으면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민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막 장난쳐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편 앉힌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건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 자, 또 하나 뉴스는요. 오늘 뉴스는 국민의힘의 그 박성중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인데 저 강남 어디 지역구고? 아, 서초울입니까? 그 국회 과방위원회 간사를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장제원 국회의원이 위원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새로운 법안을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법안이냐면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논란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이제 평가를 해주세요. 수신료는 지금 현행 법상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혁명이라는 어떤 급변적인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저도 그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혁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혁명을 함부로 하면은 역반동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했더니 사람 불러다 처음 난두대 올려서 그냥 학살하는 일을 저지르니까 결국은 나폴레옹 독재가 나온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소비에트 혁명했더니 그냥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 혁명적인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도적으로 시간이 걸리다가 조금씩 보수해 나가는, 이게 보수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파. 그래서 보수란 말이 컨서버티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이구 저 프랑스 대혁명처럼 저렇게 살벌하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해서 영국에 있는 에드먼트 버크라는 정치인이, 그 사람 영국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아일랜드 사람 출신인데 영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컨서브, 보수하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컨서버티즘이 우파, 보수라는, 보수주의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보수나 자유우파는 현행 법과 제도를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죠? 좌파들은 그런 거 존중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그게 프로그레시브거든요. 앞으로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법을 그냥 어겨도 돼, 뭐 그냥 넘어가. 그게 프로그레시브. 그런데 지금 현행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수신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박성중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이 현행 법하고 충돌합니다. 내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데 KBS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어떻게 이걸 확인하냐 이거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풀면 박성중 의원 법안이 좀 설득력이 있겠죠, 그죠? 이거 풀지 못하면 이 법안은 사실상 발의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KBS 언론노조하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성명서를 냈는데 이렇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수신료 갈취 거부법, 그릇된 언론관을 버려라. 쭉 읽어보니까 오케이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릇된 언론관 때문이다. 등등등.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왜 소개하느냐면요, 다른 단체는 다 박성준 의원을 비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민노총은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지금 요즘 이 이영풍 TV를 민노총 언론노조하고 다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 들으라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박성중 의원 이거 법안이 잘못된 거예요. 뭐 그릇된 언론관. 당신들은 하면 안 돼. 당신들은 왠 줄 알아요? 6년 전에 민주당이 작성해준 공영방송 시나리오 문건대로 당신들이 했잖아. 이 완장차고 홍위병 2,000명이 이 안에서 KBS, MBC를 그냥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럼 그건 그릇된 언론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은 뭐 하면 안 된다고. 어디다가 오늘 이런 성명서 올려가지고 말이야 짜증나게 만들어. 모든 발언에는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 어? 당신들은 그 지금 자숙하고 있어야 돼 지금은. 응? 이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을 몰라? 안 보여? 투표하래. 투표도 안 하고 말이야. 전 KBS는 투표하는데 투표했어? 한 2천 몇 명 비던데. 그거 당신들 아니야? 왜 투표 안 해? 어? 참네 진짜.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정말 해소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요. 민노총 세력, 좌파 세력은 자기들이 권력을 졌을 때는 막 선수처럼 이 축구장으로 치면 그라운드에 난입해가지고 막 공 차고 난리를 쳐요. 막 가서 골 안 들어가면 상대편 골키퍼 막 혼내고 두들기 패고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해졌어. 아 수비해야 돼 이러면 갑자기 심판 자리로 가요. 자기들 공격할 때는 지가 선수처럼 막 뛰다니다가 자기가 수비할 때 되면은 수비하러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인 척 한다니까요. 이게 이자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기들이 유리하면 완장차고 적폐청산, 불리하면은 언론 탄압한다고 심판인 척. 그러니까 그게 명분이 있어요. 발언의 명분이. 여러분들이 민노총 여러분들이 이 수신료 갈취 거부법 그릇된 언론관을 버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민주당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어야 된다고. 6년 전에 어디다가 완장차고 회사를 엉망을 해놓고 말이야. 민노총 세력들이 다 사장, 부사장, 본부장, 실국장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릇된 언론관이야. 당신들한테 올바른 언론관이 있기나 하나?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하는 게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면서 말이야. 어디다가 지금 그릇된 언론관을 지금 주장할 수 있어. 자격이 없다니까. 자격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당분간 자숙해. 머리 숙이고 떠들지 마. 공해야 공해. 김어준하고 똑같아 보면 하는 짓이. 너무나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제가 김어준 씨의 뭐 개인적인 취향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면도해. 면도. 나도 청결투쟁하는데. 근데 뭐 TV에서 있을 때 출연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은 좀 있을 텐데 왜 이발을 안 하지? 참. 아이.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 이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나 이런 가짜 뉴스로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은 정말 이거는 엄벌해야 됩니다. 엄벌에 쳐야 됩니다. 국가를 망쳐요. 국가를 망쳐. 국가를 망친다고. 자, KBS 이사들 또 이거 또 나왔습니다. 지금 남영진 이사장이 지금 수백만 원을 썼는데 잊을만 하면 또 제가 리마인드를 지켜드려야 돼요.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하는 중국집 법인카드 결제한 거 있죠. 그리고 뭐 언론인들 뭐 누구 만났다고 이러면서 다 김영란법 위반한 이 사항들이 있죠. 오늘 들어보니까 여기 나오신 권익위원회 조사관 4명이 권익위에서 조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남영진 이사장 탈탈 털리게 생겨서 지금 조사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 센 분들이 오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하는데 조사를 연장할지는 아마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이사들 것도 지금 다 털고 있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인카드 털려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추천, 민주당 추천 가리지 말고 다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주시면. 왜? 그 돈이 국민의 돈이니까. 6년 전에 민노총 세력이 이사들 법인카드 털 때 민주당 이사들 거는, 민주당 추천 이사들 거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의도 여기 앞에 가서 단란주점 가가지고 몇십만원 그건 민주당 추천 이사가 있었거든요. KBS 출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추천이라고 강규영 이사는 김밥 3,500원 결제한 거 그거 문제 삼았잖아요. 그거 털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데모하고 학교에 그 재단 법인에서 놀래가지고 학생들이 놀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KBS 제1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추천이든 민주당 추천이든 법인카드 쓰면 다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확인된 거 민주당 추천 이사. 네, 누군지 알아요? 여기 앞에 요 여의도에 유명 백화점 큰 거 하나 있죠. 새로 생긴 거. 거기 가가지고 몇십만 원을 긋고 거기에 뭐 썼는지 누구 만났는지 이게 소명하게 돼 있거든요. 없어요. 블랭크야. 블랭크. 딱 걸렸어. 책임져. A 이사. 내가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누군지 알고 있어. 지난번에 그 이사회 할 때 남영진 이사장 해명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사 이제 방금 말한 A 이사 여기 유명 백화점 가서 그 이사가 쫄아가지고 표정이 왜냐하면 자기도 법인카드 뭔가 이 잘못이 있으니까 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명 대형 백화점이 또 하나 있고 또 민주당 추천 이사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은 희한한 것이 건축 자재 업체에 가서 건축 자재 업체에 가서 법인카드 껐대요. 그러면 KBS 이사가 법인카드로 건축 자재 업체 가서 뭘 샀을까? 망치를 샀나? 톱을 샀나? 그게 KBS 이사회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죠? 업무 연관성이? 자기 집 수리하는데 뭐 수도 100원을 샀나?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낸 수신료 2,500원이 1년에 7,000억이 되는데 이런 자들의 법인카드 결제에 쓰인다고요. 이거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거? 건축자재 가서 뭐 샀는지 해명하세요. B 이사님. 망치를 샀는지 뭐 톱을 샀는지 뭐 본인의 취미가 미장인가? 미장공사인가? 뭐 콘크리트를 사서 뭐 어디 발랐나? 이야,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보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KBS 이사가 되었을까?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예? 이 KBS 이사들이 쓰는 어떤 그 법인카드 그 다음에 자료조사비 뭐 회의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전면 다시 이거는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다 국민의 쌈짓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니까요. 건축자재 업체 가서 뭐 망치 샀나? 집에 망치가 없는 모양이죠. 참. 또 C이사 이 사람은 또 휴일에 있잖아요. 휴일에 강남의 그 부자 동네 거기 가서 딱 그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밥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 만난 거지? 근데 휴일에 왜 일해요? 이사가 그렇게 바쁘나? 휴일에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휴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KBS가 이 모양이 됐나 지금? 수상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휴일에 누구 만난지 이것도 소명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권익위 조사관들이 이걸 다 털고 있거든요. 자 휴일에 강남의 아주 부자 동네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30만원치 먹었다 이러면 누구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이거 따질 거거든요. 이거 해명 안 되면 책임져야지. 자기 돈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당신 돈이 아니잖아. 국민들 수신료로 낸 국민들 돈이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는 왜 이 모양일까? 아이고 참. 여기에 이제 있었고요. 지금 이 TV에 대해서 지금 우리 KBS가 1TV, 2TV가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2TV가 원래 동양방송 TBC였습니다. TBC. 동양방송은 서울하고 부산에서만 있었을걸요 아마. 저도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 TBC가 그때 KBS나 MBC보다 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마징가 제트를 했거든. 만화영화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 그 일본 영화잖아요. 원래 그레이트 마징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흑백 TV 시절이었지만은 만화영화가 재밌는 게 많았어요. TBC가. 그래서 TBC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홍수환 선생님 말씀도 본인이 그때 외국 나가서 4전 5기로 이길 때 생중계 방송 한 대가 TBC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KBS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아마 그 이후에 저 후배들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후배들이 왜 민노총 세력의 그 어떤 틈바구니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사실상 민노총 노예들처럼 내가 보니까 불쌍해요. 이 후배들이 그 역사를 잘 몰라요. TBC가 뭔지, 뭐 ETV가 왜 언제부터 KBS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언론사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TBC를 가져와서 그냥 KBS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ETV입니다. ETV. 그래서 사실은 또 이야기하면은 또 민노총 세력이 난리 날 거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 국회에 가가지고 수신료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앞으로 KBS 2TV, 1TV를 분리를 검토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가 발표를 했거든요. 수신료 인상을 OECD 수준이면 수신료 얼마인 줄 압니까? 한 달에? NHK가 한 18만원 되고요, 1년에. 지금 KBS 수신료가 1년에 3만원 아닙니까? 그죠? OECD 수준 NHK 18만원, BBC 25만원, 독일 ZDF 35만원입니다. 신문 구독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인상을 전제로 KBS 1TV가 앞으로 향후 몇 년 사이에 개편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노총이 저를 공격하면서 앞에 수신료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저놈이 ETV를 민영화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놈이라고 저를 막 공격했어요. 야, 이거 완전 악마의 편집. 그래서 제가 우리 코비스에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용을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또 입을 쑥 닫고 조용히 해요. 그런데 지금 E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BS 제1노조에서 이제 오늘 성명 낸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김희철 사장 체제 상태로 가면, 남영진 이사장 체제 상태로 가면 ETV가 연말에 제어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수로 평가하는데 벌써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5점. 왜? 편성 본부장이 바뀌었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김희철 사장이. 진짜 이 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사실 5점 마이너스면 큰 점수입니다. 사실은 TV조선 재승인 그 점수 조작할 때 1점 2점 이 가지고 승인 나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마이너스 5점이면 이건 큰 점수입니다. 이 마이너스 5점 이것 때문에 연말에 만약에 KBS ETV가 방송 재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송 못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ETV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현업자들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응? 그러니까 김의철 사장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오로지 자기 그 목숨 연장하려고. 그래서 지금 허성건 위원장이 있는 KBS 제1노조가 이런 최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선결 조건은 뭐냐? 김희철 사장, 남영진 이사장의 즉각 퇴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그리고 혁신, 이런 대안이 나와야 KBS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희철, 남영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희철은 목숨 연장하려고 수신료 특집 만들어가지고 계속 김희철 개인 방송처럼 하고 있고, 남영진은 무슨 공적 책임 공론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돈 8억을 쓴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 의결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무슨 조사를 해, 조사를. 지금 조사할 게 뭐 있어? 당신들 나가면 그만이지. 뭐 자기들이 분리하면은 무조건 언론 탄압해요. 분리하면 조사해봐요. 여론조사 해봐요. 돈은 누가 내? 그럼 돈은 국민들이 봉인가 어디? 8억이 그냥 애 이름이냐고. 진짜 말이에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자, 지금 직원들이 김희철 사장 퇴진 찬반 투표를 했잖아요. 그동안 PD협회가 65%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나가라, 김희철 나가라. 65%. 기자협회가 49%인가 5%인가 했는데 기자협회에서 탈퇴한 기자까지 합치면 한 50몇 프로 나가라 됐잖아요. 근데 협회원들이 다 투표를 하지 않고 협회장들이 판단을 해서 김희철 나가라고 성명서를 쓴 곳이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 뭐 이런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협회들이 요번에 전 KBS 직원 찬반 투표, 김희철 사장 퇴진 찬반 투표 할 때 저 민노총이 투표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그럼 우리도 다시 투표하자 해서 투표를 했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7시 아니 이제 나왔겠네. 기술인 협회까지 이제 나올 겁니다. 7시 이제 지났으니까. 자, 직능연합협회라고 있습니다. 직능연합협회.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113명 중에 85명이 투표해서 75%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퇴진 찬성이 몇 명인지 압니까? 85명 투표했는데 85명 전원 100% 김희철 나가라. 퇴진 찬성이다. 우리 인에서 아주 좋았어. 화끈해. 예. 그러니까 투표자의 100%가 김희철 사장 퇴진에 찬성했습니다. 이 직능연합 우리 KBS 제1노조 손성호 부위원장이 이 직능연합협회 협회장도 했거든요. 우리 손성호 부위원장 그 개인적으로 호랑이띠인데 화끈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저 사실 뭐 이거 좀 약간 또 번외 이야기인데 그 허성근 위원장이 말띠입니다. 손성호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호랑이띠, 제가 개띠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주역을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4살 터울로 이렇게 해서 개띠 말띠 호랑이띠가 잘 어울린대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정책실장 하면서 저하고 허성근 위원장하고 손성호 부위원장이 굉장히 트러블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 제 후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손성호 부위원장이 보면 스타일을 알죠. 화끈하군. 100% 축하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경영협회가 투표를 했는데요. 440명이 있습니다. 이 440명 안에는 민노총 조합원도 있어요. 민노총 조합원. 자, 사실은 이 직능연합협회도 이 노조가 있어요. 민노총 노조가 있어요. 있는데 투표자의 100%가 김희철 사장 퇴진 나온 거 보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경영협회는 어떤 직종이냐면 회계, 행정, 감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440명 중에 320명이 투표하셔서 72% 투표율인데 찬성이 90% 나왔어요. 90%. 찬성이 90%. 290표. 이거 경영협회 투표율이 찬성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협회는 굉장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법이 없어요. 별로. 경영협회원들이 좀 성향이 그렇습니다. 약간 중도쯤에 해당한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찬성률이 90%. 김희철 사장 바로 아웃! 이거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노총 노조원들이 많은 영상 제작인 협회, 여기도 투표를 했습니다. 195명 중에 112명이 투표했네요. 투표율이 57%입니다. 딱 아시겠죠? 민노총 세력이 투표 안 한 거예요. 투표를 떨어뜨린 거지. 57%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표한 사람의 83%가 김희철 사장 퇴진 찬성.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충 추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김희철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는 기술인협회 나왔습니다. 자, 기술인협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자.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재적 인원이 1088명. 엔지니어, 우리 회사 엔지니어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 자, 나왔네요. 자, 1088명 중에 투표 참여, 여기도 민노총 노조가 있습니다. 760명. 69%의 투표율이죠. 보세요. 민노총 노조원들 투표 안 했을 거예요. 거의 다. 자, 투표자의 88% 사장 퇴진 찬성.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투표 4개를 딱 보면은 PDF까지 딱 보면은 민노총 노조원들, 강성 노조원들 빼고는 민노총 일부도 김희철 사장 나가라고 하는 여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노총 지도부가 전 KBS인 투표하는데 투표의 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의심이 가는 거죠. 왜? 투표하면 답이 뻔하거든. 아마 민노총 노조원들 다 참여하는 투표를 해도 제 생각은, 제 전망은 한 투표율 한 75%에다가 투표자의 거의 한 80% 이상이 김일철 사장 나가라고 할걸요 아마. 그러면 그게 김일철 사장한테 치명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미 이 안에 여론은 김일철 남영진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게 여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MBC 이야기 하시니까 여기 KBS가 민노총에서 해방되고 나면 MBC로 불이 붙잖아요. 그럼 MBC는 더 혼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근육 단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헬스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 참 어렵게 지금 53일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세운 거 아닙니까? 텐트 세우는 거, 우리 여기 한동훈 삼촌 TV님, 우리 윤 PD님 뭐 다 많이 계시지만은 처음에 이게 셋업하기가 어렵지, 한번 셋업이 되면은 요 그대로 가져가면 되거든. 그럼 바로 그냥 며칠 안에 MBC 민노총 기대하고 있어. 올 가을에 이제 혼날 거야. 두고 봐. 예, 기대하세요. 저도 거기 많이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이 사람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그 밑에 윤석열 이사가 그때 구속됐죠, 그죠? 결국 그것 때문에 KBS 이사에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잡범이죠, 잡범. 공문서 조작 같은 걸 하고 말이야. 그런데 거기 총책임자가 한상혁인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혼나? 누구한테 혼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혼나는 거지. 그죠? 청와대로부터 혼나는 거지. TV조선이 그나마 좀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매체였으니까,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그래서 점수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본인에 대한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했는데 기각됐답니다. 오늘 기각됐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 오늘 면직처분,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상혁이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마 이 관련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옛 말씀에,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은 며느리야 빨리 걷어라. 그 경험적으로 나요, 경험적으로. 그죠? 비 온다. 그죠? 자,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까? 못 돌립니까?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한상혁 전 위원장님, 문재인 정권 때는 본인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미국처럼 미국에는 플럼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한국에 언젠가 생길 거예요. 이것도 시행착오로. 플럼북이 뭐냐면, 대통령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자리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럼 대통령이 딱 바뀌면은, 예를 들자면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딱 바뀌면은 바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대통령 바뀌면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이 플럼북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도.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그날부로 딱 정리하고 집에 가는 자리가 정해져야 돼요, 한국도. 이걸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민주당 그 만들려 하겠어요? 그죠? 기대할 게 없어요, 저 당이 지금. 그래서 플럼북 제도가 한국에도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상혁, 전현희, 지긋지긋하다, 김의철은 언론사니까, 하여튼 등등 있는데,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흘러간 물은 절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걸 아세요, 좀.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방송가에 지금 사장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이사들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거는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무슨 소리냐면, 제발 좀 흘러간 물들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는 걸 좀 깨달아 주세요. 그리고 후배들도 좀 육성하세요. 후배들도. 어? 왜 꼭 자기가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한 분들은 후배들을 좀 육성해 주세요. 후배들을.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 세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배들 육성하는 겁니다. 후배들을 계속 길러내잖아요. 예?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화염병 던진 애들, 구속돼서 군대 안 간 애들, 이런 애들 보좌관으로 쓰고, 또 일 잘하면 국회의원 만들고, 그래서 윤미향이한테 그 사고를 쳐도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 민주당 안에서는. 예? 지금 우파 세력 안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후배들을 좀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왜 그거를 자기가 꼭 해야 돼? 이제 그 연배 되시면 좀 골프나 치시고, 좀 이 손자들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좀 인생을 즐기십시오. Life is beautiful. 젊은 후배들을 좀 육성하세요. 그래야 물레방아가 좌파든 우파든 물레방아가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안타까워요, 정말. 저 옛날 어르신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방법. 경상도 네, 사투리 한번 해볼까요? 경상도 버전. 표준말로 먼저 할게요. 입은 닫고 호주머니는 열어주세요. 이게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자세입니다. 저도 지금 54세잖아요. 제가 한국 나이로. 그러면 KBS 안에서는 굉장히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뭐 저 정년이 60세라고 하면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니어입니다. 그러면은 후배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사야죠. 그리고 말수를 줄이고, 그리고 후배들이 또 좋아하는 거는 그냥 카드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은 선배들이 식사 자리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후배들은.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많이 하고 호주머니 닫아버리면 후배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주디는 닫고 주디는 닫고 보게또는 열어라. 이거 아닙니까? 포켓의 경상도 말 버전이 보게또 아닙니까? 그죠? 거의 일본 말 비스무리한데, 저 나이 연배가 올라갈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KBS에는 저는 아주 시니어예요. 시니어. 이 시니어가 존경받는 방법은 주디는 닫고 보게또는 열어라 이러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입은 말수는 줄이고 호주머니는 완전 오픈해라. 이러면 존경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미나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일주일을 그냥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사실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는데 저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즐기기로 했습니다. 뭐 이래가나 저래가나 우리의 그 직진 열차는 직진입니다.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비둘기 열차 저 김희철 KTX하고 한번 때리 박아 볼랍니다. 끝장 직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함을 하고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입만 열면 편파 왜곡 방송 자행하는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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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참사, 경영 참사 도저히 못 참겠다.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라! 수사라! 김희철 남영진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